브라질을 상대로 역대 전적 7전 6패 딱 1승을 기록 중인 대한민국. 브라질을 상대로 공식 경기 승리를 거둔 아시아팀은 아직도 대한민국이 유일하다고 합니다. 물론 브라질이 강한 팀이지만 유독 상성이 안 맞는 모습을 보여 한국팀도 여러 번 대패하는 모습을 보이곤 했는데, 이런 브라질을 상대로 승리를 거뒀을 때 멋진 결승골을 기록한 선수가 있었습니다. 세계적인 수비수 카푸를 구경만 하게 했던 대한민국 스트라이커 중 빼놓을 수 없는 색도시훈 김도훈의 이야기입니다. 김도훈은 1970년 경상남도 충무시에서 태어났습니다. 충무김밥으로 유명하고 현재 통영시로 바뀐 바로 그곳인데요. 스스로 밝히길 국민학생 때 공부를 잘했었고 축구선수가 아니었으면 판검사를 꿈꿨을 거라고 합니다. 남들보다 늦게 통영중학교 2학년이 돼서야 축구를 본격적으로 시작한 김도훈. 빠르게 두각을 나타내 울산에 있는 학성고등학교에 스카웃된 후 만 17살 때는 19세 이하 청소년 대표팀에 발탁됩니다. 그렇게 탄탄대로로 축구계 명문 연세대학교까지 진학을 했죠. 연대는 곧바로 8년 동안 우승하지 못했던 대통령배 전국축구대회에서 우승을 차지하는데 김도훈은 4골로 공동 득점왕에 오르며 우수한 기량을 뽐냅니다. 하지만 이때까지도 김도훈은 좋은 공격수였을 뿐 동나이 때 최고 선수까지는 되지 못했는데요. 1992년에 열릴 바르셀로나 올림픽 참가를 위해 경쟁했지만 당시 서정원, 신태용, 정재건, 곽경근 등 쟁쟁한 공격수들에 밀려 탈락하고 맙니다. 결국 연세대를 졸업하면서 김도훈은 프로에 가도 애매한 위치에 있을 거라 판단하고 K리그 드래프트가 아닌 상무팀 입대를 선택하죠. 군 문제도 해결하고 실업리그에서 기량도 끌어올리기 위함이었는데 이것이 김도훈에게 훌륭한 선택이 됩니다. 웨이트에 집중해 몸을 만든 후 눈에 띄게 기량을 끌어올렸고 93년에 미국에서 열린 하계 버팔로 유니버시아드에 출전 득점왕을 차지합니다. 이런 김도훈을 성인 대표팀으로 전격 발탁한 것은 대한민국 최초의 외국인 감독이었던 러시아 출신 아나톨리 비쇼베치였는데요. 94년 9월 우크라이나와의 친선 경기에서 데뷔전을 가진 김도훈은 후반 19분에 환상적인 오버헤드킥으로 데뷔전 데뷔골을 기록합니다. 이후 주전 공격수인 황선홍의 백업이긴 했지만 국가대표팀에도 계속 발탁되며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공격수 중 한 명으로 성장하죠. 군복무를 마친 후 마침내 프로를 향하는 드래프트에 신청을 하는데 당시 K리그는 전남 드래곤즈가 신생팀으로 등장해 창단을 앞두고 있었습니다. 보통 신생팀은 드래프트에서 우선권을 가지기 때문에 능력 있는 신인들을 데려오기가 쉬운 구조였는데요. 김도훈 역시 신생팀인 전남 드래곤즈로 가는 것이 유력했습니다. 하지만 전북 버팔로 팀의 해체 이후 현대자동차의 지원을 받게 된 전북 다이노스 또한 새로운 신생팀으로 등장했고 전북과 전북이 유망주들을 나눠 가지게 되면서 김도훈은 전북에 입단하게 됩니다. 김도훈은 당시 숙소가 없어서 경기장 옆에 있는 동백장 여관에서 숙박했다며 힘들었던 프로 시작을 회상하곤 했죠. 재밌게도 김도훈과 전북은 정규리그 전에 열린 아디다스컵에서 같은 신생팀인 전남을 상대로 첫 경기를 가졌는데요. 양팀 모두에게 창단 첫 경기로 의미가 남다른 이 게임에서 한 골 1개 도움을 기록한 김도훈의 활약으로 전북이 3대0으로 승리합니다. 김도훈을 놓친 전남으로는 매우 뼈아픈 첫 경기였겠죠. 시즌 초반부터 많은 골을 넣으며 두각을 나타낸 김도훈이지만 리그 하반기에 비골에 금이 가는 부상을 당했고 25경기 5골 9도움을 기록하고도 친구인 노상래에게 득점왕과 신인왕을 내주고 맙니다. 이후로도 아쉽게 시즌 중 장기 부상을 당하는 일이 잦아지면서 기대보다 아쉬운 활약에 그칩니다. 2년차에도 K리그와 국가대표에서 노상래와 경쟁을 펼치던 김도훈은 96년 아시안컵에서 황선홍의 투톱 파트너로 선정돼 주전으로 등극하지만 또다시 하반기에 부상으로 이탈하면서 리그에서 득점왕급 기록은 세우지 못했는데요. 그럼에도 단 2-3년 만에 K리그 최고의 공격수 중 한 명으로 떠올랐고 홍명보, 고정훈, 하석주 등 당시 최고의 선수들이 일본에 가는 흐름에 맞춰 J리그로 2년간 임대 이적하게 됩니다. 최근까지 안드레스 이니에스타의 팀이기도 한 비셀고베 팀에 합류한 김도훈은 첫 시즌에 리그에서 33경기 17골을 기록하는데 당시 고베가 리그 꼴찌급 하위권 팀이었던 것을 감안하면 엄청난 성과였죠. 하지만 국가대표팀의 공격진에는 약간의 지각 변동이 생겼습니다. 상무 소속의 공격수 최용수가 98 프랑스 월드컵 예선에서 9골을 넣고 국민적 스타로 발돋움하면서 김도훈은 세 번째 공격수로 밀려나게 되는데요. 월드컵 직전 중국과의 평가전에서 황선홍이 부상을 당해 본선 출전이 희박해지자 한국의 축구팬들은 그래도 최용수가 있으니 괜찮다며 모든 기대를 최용수에게 걸고 있었죠. 하지만 차범근 감독은 1라운드 멕시코와의 경기를 앞두고 다혈질적인 최용수가 사고를 칠 것 같다는 생각에 김도훈을 원톱으로 출격
출격시키는 결정을 내립니다. 전반 28분 만에 하석주가 프리킥골을 넣었을 때까지 분위기가 좋았지만 하석주가 골을 넣은 지 단 1분 만에 퇴장을 당했고 이후 공격다운 공격을 하지 못한 채 1대3 패배로 무너지고 맙니다. 당시 많은 사람들이 최용수가 있었다면 달랐을 것이라며 아쉬움을 표했고 화살은 김도훈에게도 향할 수밖에 없었는데요. 승점이 필요한 대한민국은 2차전 네덜란드와의 경기에서 최용수와 김도훈을 투톱으로 모두 기용하는데 김도훈이 전반 7분에 해설자가 골로 착각하기까지 한 위협적인 슛을 날려 기분 좋게 시작했지만 결국 모두 아시다시피 0대5로 대패하고 맙니다. 차범근 감독이 경기 직후 경질됐고 김평석 감독 대행이 최용수 원톱을 선택하면서 김도훈의 월드컵이 마무리됐죠. 그래도 99년 3월 김도훈에게는 인생 경기로 기억될 경기가 다가오는데 대한민국은 잠실 종합운동장에서 피파 랭킹 1위 브라질을 A매치 상대로 불러들입니다. 히바우두, 카푸, 주닝요, 세르징요, 제호베르투 등 주전급 선수들이 포진한 브라질을 상대로 치열한 경기를 펼치던 대한민국은 후반 40여 분에 뒤늦게 김도훈을 투입했고 종료 직전에 최성용의 패스를 받은 김도훈이 결승골을 터뜨리면서 1대0으로 승리합니다. 이는 아시아 국가로는 공식 A매치에서 브라질을 이긴 최초의 경기이며 아직도 아시아 국가의 유일한 승리로 남아있는 기록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J리그에서 좋은 활약을 마치고 2000년에 전북으로 복귀한 김도훈은 정규리그에서 20경기 12골을 넣은 후 고대하던 첫 득점왕에 등극하는데요. 김도훈의 활약으로 팀은 창단 이후 최고 성적인 리그 3위를 기록했고 창단 첫 우승인 FA컵 우승을 달성합니다. 결승전 결승골의 주인공 역시 물론 김도훈이었죠. 팀에서의 꾸준한 활약에도 김도훈은 대표팀에서 거스 히딩크 감독 부임 이후 서서히 밀려나 2002 월드컵에 탈락하고 마는데요. 이듬해에는 주장으로 선임되면서 팀의 간판 스타가 되었지만 2001년 10월에 조윤환 감독이 새로 부임한 후 분위기가 크게 바뀝니다. 새 감독이 팀을 물갈이하는 와중에 기존 선수들의 불만이 발생했는데 이를 김도훈이 고참으로서 조율하는 와중에 마찰이 생겼고 감독에게 이름값으로 축구한다는 말까지 들으며 2군으로 떨어지는 수모를 당한 것인데요. 안 그래도 리그에서 좋은 활약을 펼쳤음에도 히딩크 감독의 선택을 못 받아 월드컵에 뽑히지 못했던 김도훈은 큰 상처를 받았고 시즌 후 재계약을 위한 협상에도 응하지 않고 잠적해버립니다. 당시 구단의 전화는 받지 않았지만 고 앙드레 김 선생님의 전화는 받았는지 파격적인 의상을 입고 패션쇼에서 워킹을 해 팬들을 놀라게 하기도 했었죠. J리그 주빌로 이와타로 이적할 것이 유력했지만 K리그 최강팀 성남 1화 천마의 제안을 받아 대형 이적이 성사되는데요. 성남의 감독이었던 차경복 감독은 전북 창단 때 초창기를 함께했던 은사였고 자신을 믿어주는 감독 밑에서 엄청난 시너지를 발휘한 김도훈은 만 32살의 나이로 커리어 최고의 활약을 펼칩니다. 리그에서 무려 40경기 28골을 폭발시킨 후 통산 두 번째 득점왕 수상 및 MVP에 등극하면서 팀의 리그 우승 3연패를 이끈 것인데 당시 경쟁자였던 전북의 마그노와 울산의 도도가 27골을 넣은 가운데 딱 한 골 차로 간신히 따낸 득점왕이었죠. 특히 이 두 선수는 브라질 국가대표 경험도 있는 엄청난 실력자로 같은 브라질 선수들도 리그에서 만나면 정중하게 인사를 할 정도였다고 하기에 이 선수들을 제친 김도훈의 득점왕 레이스는 가히 K리그 역대급이라고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 브라질을 직접 무너뜨렸을 뿐 아니라 K리그에서도 브라질 국대를 무너뜨린 진정한 브라질 킬러라고 할 수 있겠네요. 이후 김도훈은 2년간 더 뛰었는데 2004년에 아시아 챔피언스 리그에서 준우승 및 득점왕, 2005년 마지막까지도 만 35살의 나이로 모든 대회 32경기 13골 7도움을 기록했는데요. K리그 통산 114골을 기록, 김현석의 110골을 제치고 최다골 기록까지 수립한 후 은퇴를 선언합니다. 보통 기량이 떨어져서 은퇴를 고민하지만 김도훈은 마지막까지 좋은 득점력을 유지했고 이 때문에 현역으로 더 뛸지를 고심했으나 결국 최고의 자리에 있을 때 떠나기로 결심하고 성남의 코치가 됩니다. 이후 경험을 많이 쌓고 2015년 인천 유나이티드의 감독으로 부임하며 감독직을 시작한 김도훈은 앙드레긴 패션쇼에도 참가했던 실력을 뽐내 기존 감독들과는 다른 신선한 패션을 선보였는데요. 덕분에 팬들에게 패션왕, 색도시온이라는 별명도 생깁니다. 인천에서 괜찮은 성과를 낸 후 명문 울산 현대축구팀의 감독으로 부임했는데 아쉽게도 이곳에서는 당시 최강이었던 전북에게 번번이 밀리는 바람에 2019년과 20년에 연달아서 역전 우승을 내주고 사임을 결정합니다.
이 마지막 시즌에 FA컵도 전북에 밀린 준우승을 했기 때문에 준우승 전문가라는 딱지가 붙었고, 결승에 진출한 아시아 챔피언스 리그마저 이기지 못한다면 준우승 트래블을 달성할 위기였는데, 다행히 결승전은 이란의 페르세폴리스를 상대로 승리하고 우승했기 때문에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한국을 떠나 해외로 진출, 싱가포르 프리미어리그의 라이언시티 세일러스 감독이 되었는데, 첫 시즌 팀을 우승으로 이끌었지만 두 번째 시즌에 경기 중 선수들끼리 충돌이 발생, 공격적인 상대팀 감독을 대치하던 중 머리를 살짝 부딪히는 일이 일어났는데, 이 때문에 리그에서 징계 및 구단으로부터 계약 해지를 통보받습니다. 우승까지 시켜줬는데 이 정도 행동으로 계약이 해지되는 것은 너무 과하다는 반응들이 이어졌죠. 어쨌든 이후로 휴식을 취하고 있는 김도훈 감독은 새로운 팀을 찾고 있습니다. 대충 생각했을 때 김도훈 감독의 선수 시절이 그렇게 화려해 보이지 않을 수 있지만, 막상 알아보면 커리어 내내 엄청난 득점력을 유지했고 각종 스토리가 많은 뛰어난 선수라는 것을 그를 기억하는 팬들은 모두 알고 있을 것입니다. 선수로서는 만족하지만 감독으로서 아직 스스로 아쉽다고 평가하는 김도훈 감독이 앞으로 더 좋은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응원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충나이시였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버튼 눌러주시면 힘내서 더 많은 선수들의 레전설 얘기 전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